본인 남친이 차은우급이야. 본인이 헤르페스 걸렸어. 어떻게 할 거야? 잘 치료받고 다시 만나자? 재밌고 유쾌한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괘씸하죠. 이 새끼가 감히. 큰일 났네. 네요. 환자분 헤르페스 E형이 양성 나오셨어요. 제가요? 아무래도 파트너분하고 같이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르고 가져와도 되나요? 아니 이거 왜 걸린 거예요? 보통 이제 성적 접촉이 1번, 두 번째는 이제 병변이 있는 사람이 옮는 거예요. 스치거나 닿았을 때 옮아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좀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술잔이나 또는 수건이나 이렇게 헤르페스 걸린 사람이 컵을 같이 나눠 쓰거나 이럴 경우에 그것도 따라 옮아요. 그러면서 걸리는 게 헤르페스죠. 빈도로 보면 전 세계에서 한 30%까지 헤르페스가 걸렸다는 말들도 있죠. 그냥 악수처럼 간단하게 스치는 것도 걸리나요? 만약에 거기에 내가 이제 헤르페스가 있는데 이렇게 닿았어요. 그리고 그 악수를 하거나 닿으면 옮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잔을 돌려도 입술에 헤르페스가 있으면 옮는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나눠 펴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는 수납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환자가 만졌던 카드 통해서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환자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만약에 손을 안 씻었다, 옮을 수 있지. 어떡해. 진짜요?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지. 이게 직접적인 병변에 이렇게 닿을 때가 제일 잘 오면.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잘 안 옮지. 헐, 그러면 여자들은 변기를 앉아서 싸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변기 간의 접촉이라고 해야 되나? 잘 오면. 그리고 그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보면 거품 튀는 거를 분자로 이렇게 딱 띄면은 남자분들 손을 보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그 수증기 다 퍼져 있어. 그러니까 근처에 헤르페스 있는 사람이 지나갔다 작살을 나는 거지. 그 본인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타입 2인데요. 헤르페스 1형과 2형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헤르페스 1형은 주로 입술하고 이쪽 구강 쪽에 많이 생겨서 1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형은 성기 쪽 아래쪽에 있는 점막 쪽에 많이 생겨서 2형으로 하고 얘기를 하죠. 보통 2형을 성병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형 바이러스가 있거나 2형 바이러스가 있을 때 구강 성교를 하면 안 될까요?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었지만 전염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약독화가 되고 전염이 안 될 때가 있지. 전염이 심할 때, 즉 바이럴 쉐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병변이 심할 때는 구강 성교를 하면 당연히 100% 옮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완치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헤르페스 치료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 치료제가 있고 아시클로버가 있고 뭐 발라시클로버가 있고 팜시클로버라는 이런 클로버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하면 헤르페스 균이 쑥 들어가서 전염이 안 되는 쪽으로 돼 있고 그래서 조절하고 관리하면 헤르페스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아 그러면 관계를 다시 해도 될까요? 그 완치되는지 확인이 되고 내가 면역력이 좋다면 관계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저처럼 헤르페스 보균자들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면 잘 안 걸린다 이렇게 보면 돼. 면역력이 세면 건강하면 안 생기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 되고 바이러스 수치가 올라갈 때쯤에 전염이 되니까 올라가지 않을 때 이렇게 낮춰서 관계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 그럼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려면 콘돔도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파트너 간에 그런 면역 관리를 충분히 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관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 뭐 예전에 걸렸을 뿐이지 지금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돼.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보통 임신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치료도 못할 단계까지 갈 것 같은데 두 가지 전략이 있지. 그럴 때는 이제 자연분만을 하다 보면 전파의 가능성이 생기니까 너무 그 농도가 높아서 애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왜냐면 애기가 태어나면 피부 발진이나 눈에도 충혈이 생길 수 있고 고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자궁에서 바로 위로 꺼내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분만하면 되니까 제왕절개 하면 애기한테 전염될 확률이 그럼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지 거의 적지. 문신이나 양막, 그 다음에 이제 태환까지 웬만한 질환들은 다 보호를 하고 헤르페스는 아까 말했듯이 존재하는 데가 입술이나 성기 쪽인데 그 위쪽으로 분만하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지. 아까 이제 임신 중에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클로버 아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상의해서 하는데 제일 좋은 약을 골라서 쓰고 아이한테 영향을 안 주게. 그때 꼭 나는 자연분만을 할 거예요 얘기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담당 쌤하고 용량을 상의해서 진행하기도 하지. 그러면 이제 상대 배우자한테 제가 보균자라는 사실은 알려야 되겠죠? 그거는 요즘에 논란이 좀 있어. 이거를 설명할지 말지는 개인적인 생각에 더 권한을 주는 게 내가 볼 때 맞다고 봐.
말을 안 했는데 얘가 같이 걸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저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헤르페스는 우리가 어렸을 때 걸리기도 해. 아기 때도 걸리기도 하지. 그런 상황에서 한번 몸이 아팠는데 그때 걸렸던 헤르페스가 숨어 있다가 이번에 나타난 걸 수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 100%냐?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하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100%로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네, 그 시각이. 근데 실제로도 이제 아는 분, 여성분이 걸렸어요. 근데 남편분이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분도 다른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네 마네 하면서 실제로 이런 헤르페스 검사는 아내분들은 잘 나오는데 남자분들은 이 나오는 빈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는 빈도가 높지 않는다. 원래 남자분들은 검사할 때 최적 시간이 아침 첫 소변, 성교 후에 바로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나한테도 진료 시간에 많이 주장을 해서 대학병원까지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결론은 범인을 못 잡았지. 이제 꽤 많은 분들 중에는 남친 절단된다고 네. 본인이 걸리고 남자친구가 소식을 받게 되면 그 남자친구 거의 죽음 되는 거지. 당연하죠. 사실 100%는 아니거든. 꼭 그거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그 여성분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요. 나도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여성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할지도 약간 바뀌기도 해. 그럼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친이 X인 거지. 두 번째, 헤르페스를 걸리면 그 여성분들도 처음 걸린 분과 자주 걸린 분은 차이가 있어. 그 처음 걸린 분은 벌써 이제 눈물이 글썽이면서 감정 주치가 안 되면서 손도 떠시는 분도 계시고 좀 예전에 좀 걸렸다 이런 분들은 되게 여유로워. 치료받고요. 재검은 언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꽤 많이 있지.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반응이 나눠지는 게 자기가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느냐 가볍게 만나는 친구냐에 따라서 이 반응도 또 달라지기도 해. 그러니까 헤르페스는 사실 많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뭐 인류가 헤르페스로 죽었다는 사람도 없고 헤르페스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밖에 없어. 다 치료되고 되게 문제도 없고 신생한테도 옮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헤르페스로 신생을 옮았다고 카페에 글 올라다니는 사람 거의 없다. 관리되는 질환이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좋지. 본인 남친이 차은우급이야. 본인 헤르페스 걸렸어. 어떻게 할 거야? 잘 치료받고 넘겨야, 다시 만나자? 네, 넘겨야죠. 그냥 좀 재밌고 유쾌한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괘씸하죠. 이 새끼가 감히.